이래 갖고 밥 비려 먹고 살겠니?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승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정입니다. 변호사님, 예. 요즘 제가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전화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도대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참 많죠. 그 방법도 다양한데 뭐 제가 아는 걸 몇 가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가장 많았던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고가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당신의 자녀를 납치해 있다. 돈을 보내달라.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의 말투가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런 수법들이 좀 어색하기도 한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해서는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당신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이동시키세요 라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빼가는 방법도 있고, 금융기관이라고 이제 사칭을 해서 이 신용 때문에 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한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거 엄청나게 이익이니까 그런 명목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니 뭐 그런 명목으로 해서 또 돈을 편취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는 또 색다른 방법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라고 그런 게 필요한데, 즉 나무 통장이 필요한 건데 이런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끌어들이는 방법이 현금 전달하는 재택 알바니, 또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 알바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SNS나 어떤 메일 같은 걸로 특정한 앱 같은 걸 깔게 해가지고 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유도를 하게끔 해서 돈을 편취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코로나 관련된 보이스피싱도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신중하게 있고 서로 도와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런 또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결제가 승인됐습니다라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승인한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문자를 받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문의 전화를 하게 되면은, 당신 명의가 뭐 도용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해서 돈을 이제 빼내가기도 하고, 또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차피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인님을 사칭해가지고 내가 지금 대량으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왔다,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범죄를 발생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나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고 있어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34,000여 건의 건수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그 피해 금액도 보면은 4,4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9년도 즉 작년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3,056억 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수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범죄에도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속여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가 비율적으로는 69%에 이르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금원을 이렇게 편취하는 그런 방법이 하는 게 한 30%로, 이 두 개의 유형으로서 거의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신종 수법도 있을까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디는 누구누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전용 앱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어떤 문자 같은 걸 받거나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내가 지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무슨 은행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인터넷에 그 사람이 말한 은행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조금 전에 깔아놓은 앱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는 은행에 전화한다고 전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자한테 전화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은행에 전화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조금 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은행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좀 송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취업 주소를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노숙자들이라든지 뭐 잘 쓰지 않는 그런 통장들을 모아서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빼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통장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해요. 즉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물품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그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은 한번 전달해 줄 때마다 10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 라고 뭐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상품권이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직접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구매를 해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 라고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통장 계좌번호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고 거기 입금된 돈을 빼주고 돈으로 가지고 상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알고 보면은 그 돈이 입금되는 것은 사실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가 다른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사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로 가담자로 끌어들여서까지 이렇게 범죄 수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행동하면 될 건데 첫 번째로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를 하면 이것은 보이스피싱이 거의 분명해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돈을 벌려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할 때 먼저 돈을 입금해라. 선입금을 요구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기존의 고금리를 상환하면 당신의 신용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전화도 받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 가족 등 지인들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거기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그 지인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면서 이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게 출처 불명의 파일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그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깔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게 빠져드는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 이런 파일이라든지 이메일, 문자 같은 게 오면 이걸 바로 그냥 깔지 말고 삭제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채용을 이유로 해가지고 통장 계좌나 비밀번호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취업을 이유로 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것은 보이스피싱 일종이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통장의 비밀번호라든지 OTP 카드 비밀번호 같은 경우 즉 다른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나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거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니까 보이스피싱이 맞는 거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취업 사기 당한 친구처럼 네.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112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잘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이제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시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면 오히려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그 행위를 나가고 나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각이 되면 오히려 처벌이 더 중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거나 조금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수사관서에 신고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화를 받아서 내가 돈을 어디에 보내주는 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은행에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는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는 1회에 100만 원 이상이 이제 만약에 입금이 되면은 이것을 현금 인출기로 이렇게 인출할 경우에는 그 입금 등 금액 상당액은 30분 내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해서 바로 돈을 보내고 나서 아차 싶어서 곧바로 30분 내에 곧바로 은행에 신고를 하면 그 계좌에 돈이 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신고를 하면 자기가 피해본 돈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신고하는 게 좀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의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자고 하는 많은 홍보나 여러 가지 계모 활동 같은 걸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도소 접견 갔을 때 수감자한테 들으니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절반가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합니다. 잘 모르고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게 돈과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확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합시다. 법무부의 법선 이공호 변호사였습니다. 김장기였습니다. 안녕.